방송에 한번 재미를 붙여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원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재인 퇴진이 아니고 문재인 퇴진 이후의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문재인 퇴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락의 길로 문재인은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머리가 있는 좌빨들이라면 어느 정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 성장력 그 기준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겨우 수출로서 연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그것 하나만으로서도 우리 경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 내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확대 정설 중인 클라우드,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 4차 산업품,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등 그러한 수요로 반도체는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마저도 지금 정부의 간섭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우리 제조 생산 비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경제를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금융과 산업 자본을 모두 같이 한꺼번에 생각하고, 사실은 요즘 금융 자본이 마치 경제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자원도 없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도 못한 국가, 인구가 작아서 더더구나 고령화가 진행되어 국내 소비만으로서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실물 경제, 즉 다시 말하면 제조업, 생산성 향상,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금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있고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보 문제입니다. 이미 NLL을 포함한 서부전선은 빗장이 모두 풀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김정은은 신무기 개발을 하여 다탄두 장사정포, 그 다음 지상에서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 DMZ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우리나라에 기순한 북한 장교, 그 사람이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한국 군대에 대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군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감을 그는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진 못합니다.
또 지켜주게 우리가 또 하다시 그런 처지에 내몰려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질서와 사회기강의 파괴입니다. 물론 사법부와 공권력 그 자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신여 노릇을 하면서 그러한 면을 자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져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경제, 안보, 사회기강 이렇게 단시일 내에 무너뜨린 정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설령 문재인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뒷감당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혼란은 지속될 겁니다. 우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직 그분은 살아있고 그분이 하던 일은 아직도 우리 머리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아마 지금 자칭 보수라고 일컫는 기회주의 집단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개돼지들은 기억을 오래 못해. 힘으로 눌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도덕, 정의, 언제 그런 거에 국민을 먹여 살렸나? 아마 그들은 적어도 우리 우파 민중들에겐 자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순수한 우파라고 부르면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그 다음 도덕, 합법성, 그 세 가지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파렴치한 정권의 행태를 보면 더더욱 우파는 그러한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장서서 나서거나 뒤에 서서 어떤 조작을 하거나 우파 지도자들 중에 그 세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홍준표 씨. 그 사람은 도덕성을 상실했습니다.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외에 김진태, 조원진 등등등등 모두 하나같이 한 파벌의 리더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리더가 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만약 이대로 총선이 진행되고 민주당이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 자한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또다시 얼렁뚱땅 헌법 개정을 하며 이원 집정전이 내각 책임전이 그런 식으로 야합을 해서 다음 대선까지 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만큼 더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경제 침체,
안보 위기, 대미 관계 악화, 굴욕적인 대중관계,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할 김정은의 본색, 그야말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를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하나의 에너지를, 집중된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을 것 묻고 가자. 어차피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다. 흘러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갈 수 있는 그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교 안보 면에서 그분처럼 철저하게 국익을 생각하고 국격을 높이고, 경제면에서 오늘을 희생하며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대성적 차원에서 하나로 집중해야 될 이슈를 제기해야 됩니다. 자극이 필요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해서 폭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탄핵 반대 시위에서 5명의 순국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문대목군 백남기가 자기 딸들의 방치로 인해 병원에서 죽어갔는데, 그 책임을 몽땅 공권력과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오늘도 민주 열사로서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기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상태는 나빠질 뿐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현 정권의 무능과 무지로 인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것을 대안으로 삼아 국민을 설득해 나가며 지금 자초한 상태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지 않을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왜 행동을 못합니까? 왜 행동을 못할까요?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절실함이 없을까요? 아직 위기가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방까지 들어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 지금 현실입니다. 비판,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뭉치자. 반문연대로 뭉치자. 그것도 헛된 구호입니다. 태극기 앞에서, 태극기 시위대 앞에서 마치 박근혜를 구해줄 것처럼 떠들던 홍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형무소에 있는 박 대통령을 출당 조치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덮고 가자 그럽니다. 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2년간 그렇게 디비고 디비해도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최순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남들 다 가는 강남 호스트바에서 이제 나이 먹을 때는 먹어서 퇴기에 가까운 한 놈과 우연히 잔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놈이 작당을 해서 뭔가 하나 큰 건을 터뜨려 보려 했는데 최순실이 끝내 그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자 그놈들이 폭로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손석기란 놈이 덜렁 받아가지고 태블릿 PC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세상에 퍼뜨렸고, 아다시피 촛불 광란이 벌어진 것, 그것 외에 탄핵 사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인가 하는 녀석이 탄핵 제소의 법정 증거라면서 신문뭉치를 들고 가고, 강원일이라는 헌법재판관이 그나마도 재소장이 잘못됐다고 고쳐서 써오라 그래가지고 심의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다가 머리를 똘똘 마른 이뭐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휘어진 모든 항목을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횡령, 뭐 기타 등등 모두 항목을 무죄라 선언하며 마지막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도대체 그게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으로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파면이 뭡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종업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일로, 아무 문제도,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이 거의 종신징역에 가까운 형을 받고 형무소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무슨 도덕심, 무슨 사회 정의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앞날의 귀감이 되어줄 일입니다. 허위는 통하지 않는다. 최소한 순수한 정신은 그 시대에 지켜지는 법이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후대에 남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중의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국난을 헤쳐나가야 될 지혜와 행동과 무엇보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가칭으로나마 박근혜당 창당을 여러 우파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결코 사당화되지 않고 대한민국 정체성, 정통성,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번영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당정, 당규, 당헌을 가진 박근혜당을 만들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날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능력 있는 분 누구라도 앞장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으로 옮겨주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기에 부응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할 일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